말이야. 종가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4번을 한번 보세요. 54번의 보기를 한번 보셔야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기에서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종가 안의 사람들의 상처일 수 있고 하나는 종가 밖에, 종가 때문에 얻은 상처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를 왜 나누는지 말씀드리면 보세요. 종가 보시면 종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았으면 종가는 부정이에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종가 사람들은 부정이라고요. 요건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종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면 종가 사람들 자체는 부정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들은 부정 아님. 왜냐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네, 누가 악인인지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제가 종가는 뭐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남자친구가 차은우같이 잘생겼어. 근데 내가 사실은 자기야 내가 종갓집이야 이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갓집이면 제사를 3일에 한 번씩 지내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자기는 어디 없어요. 우리 자기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뭐야? 명절에 전을 안 붙여. 어디 남자가 해서 이제 뭐예요? 저희 가서 놀고 있을걸? 놀고 있고 나만 울면서 자기야 흑흑 하면서 이제 뭐예요? 동태전을 한 100마리 붙이겠지. 실제로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이제 집이 좀 큰 집이에요. 약간 그런 집 있잖아. 약간 고모들 한 8명 되고 이런 빠글빠글 집인데 그 집이 이제 어디 남자가 이런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여자인데 울면서 애호박 전에 너 12개 붙여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개는 붙여봤지 했더니 아니 애호박 12개를 붙여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호박을 12개를 붙여봤는데 넌 12개 못 붙여봤지. 나도 오래 붙였어.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저는 강원도 춘천이 집인데 다 같이 모여서 그 친구가 갑자기 앞치마를 입고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커피 한 잔 마시자면서 무슨 앞치마를 입고 와서 자기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서 부침가루가 다 묻은 상태에서 앞치마 입고 너 12개 안 붙여봤지 이랬는데 종갓집은 어떻다? 24개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다? 내 남편이 차우처럼 잘생겼어도 종갓집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튀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가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다? 뭔지 제가 배경 지식 설명해 드렸고요. 하나 더 고리대금이라는 것도 시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리대금 아세요? 고리대금? 알고 계세요? 뭐예요? 이점. 맞아요. 졸라 많이 붙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자는 최대 20%까지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깍두기 아저씨들 있잖아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이자는 80% 나와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00만 원 딱 빌렸는데 너는 이자가 80%고 너 다음 날부터 복리 이자가 붙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멍청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니 제가 그 사채를 썼는데 사채가 이제 사적인 그 채무를 졌는데 근데 법으로 보니까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제가 20%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저희 대표님이 얘기하시죠. 고객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들은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언제 법으로 해결하답니까? 고객님 큰일이 나셨어요. 빨리 갚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은 부산은 원래 있었는데 진짜 부산은 아직도 장기 매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을 못 갚으면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리대금이 그런 거죠. 고리대금이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주 높은 이자를 쳐서 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걔네는 미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안 갚게,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겠지 당연히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살을 뜯어갔어요. 그 돈, 그 금액만큼.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고리대금은 보통 긍정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고리대금은 아주 높은 이율을 받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약간 뭐다? 세모다. 그래서 배경지식 종가는 뭐다? 종갓집 얘기하는데 종갓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 도망치라고 했으니까 종가는 무조건 세모야. 그게 아니고 종가의 의미는 어떤 집안의 그런 첫째 아들의 집안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리대금이라는 건 부정어가 맞다까지 해주시면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보기 밑에 보시면 종과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라고 할 때 첫 번째 가정은 종과 안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종과 밖의 사람들이 종과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를 읽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가를 읽으시면서 뭘 하실 거냐면 도대체 종과 안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건지 종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건지를 보시면서 종가가 나쁜 새끼인지 아닌지 파악하시면서 가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었을까요? 보면 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가에 읽어보시면 일단 심해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어요. 일단 검은에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셔야 돼요. 충충한 울 속에 그리고 작가가 무슨 거미 애호가가 아닌 이상에 보통 한국인 입장에서 거미 알 터지는 거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거미 알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어. 우리의 그 초롱이 남자친구가 초롱이나 애를 낳았는데 초롱이 남자친구가 초롱 그 애기를 보더니 걔 뭐야? 뭐 뭘로 할까? 그래 롱이도 해. 롱이를 봤는데 롱이가 거미 알 터지듯이 생겼구나 이래봐. 때려야지. 네 모양을 했어. 때려야지. 보시면 보통 거미알 터지듯이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이라는 말은 보통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 집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좀 잡아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보세요.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랜 동안 그러니까 뭐야?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 게 오랫동안이에요. 근데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여러분 신주 아세요? 신주. 우리나라 신들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 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데 보셨어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봤어요? 신과 함께? 거기 마동석 아저씨 봤어요? 마동석 아저씨 봤어요? 마동석 아저씨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모르세요? 집안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주단지가 있죠. 여러분 신주단지 모시듯 하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신주단지가 뭐냐면 신을 모시는 거예요. 집안의 신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항아리가 내려오다 아마 너희 좌손 중 한 명이 깼을 거예요. 그래서 없을 건데 저희 집도 누가 깼겠죠. 없어요. 그래서 신주단지가
만약에 그 집안이 신주단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귀들이 뭐가 있냐면 발밑에 구렁이가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뱀이 구렁이거든요. 근데 신주단지가 있는 집들은 구렁이가 침범하지 못하는데 신주단지가 깨지고 나면 귀신같이 구렁이가 나와서 그 밑에 숨어 있다가 보통 아이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가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주는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주들의 상태가 졸라 별로예요, 여러분. 대머리에 벌써 별로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직 뭐 전화는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남편 중에서 어떤 남편을 원하시냐 물어보면 전 대머리를 써요. 자기하고 이러봤는데 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머리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만져져 있으면 저는 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신주들이 대머리가 벌써 별로예요. 근데 곰팡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머리인데 머리에 곰팡이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야 이건 내 머리 대신이야 막 이러는데 막 머리에 막 파란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끔찍하시죠?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그러니까 뭐예요? 종가는 이러한 대머리 곰팡이 할아버지 신주를 졸라 아끼셨고요. 이상하죠? 제3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에 위에 날름이 올라왔는데 뭐예요? 애가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예의 있다는 것도 없어요. 큰 집에서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손자 며느리 손주 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려서 닝닝거린다.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성격이 지랄맞나봐요.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남편 죽었어요.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는 도대체 몇 살인데 손가락을 빨죠? 이종 오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안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 들여다가 보세요. 동네 백성들을 잡아다가 모말굴림을 시켰답니다. 근데 모말굴림 뭐예요? 형벌을 시켰대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기서 상처 입은 사람, 종과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는 동네 백성들로 잡으셔야 돼요. 그쵸? 종가 사람들, 선생님, 종가 사람들도 지금 시집 갔다 쫓겨가고 이러니까 슬프지 않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도 종가 뒤쪽에서, 저는 이 집에서 못 살아요. 종가 뒷집에 중복사 나무 밑에 벌써 싫죠?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대요. 근데 여러분 달걀 아시면 좋은데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있잖아요. 달걀 귀신은 왜 달걀 귀신 된 줄 아세요? 달걀 귀신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달걀 귀신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세요? 그쵸. 얼굴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싹싹 없고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 달걀 귀신이 있는데 걔가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달걀 귀신이 왜 달걀 귀신인지 아세요? 왜 얼굴이 없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일까요? 제가 제일 싫은 건 뭐 장선범 이런 건데 달걀 귀신은 총각 귀신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결혼은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선생님 왜 처녀 귀신은 눈, 코, 입 다 있고 그냥 하얀 서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남편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왜 달걀 귀신은 얼굴이 없냐 할 때 좀 슬픈 몇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민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가 보통 결혼을 왜 못할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단순히 나와요? 그럼 제 친구 하여튼 남자는 보통 못생겨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생겨가지고. 요즘 오늘 영상 찍어서 조금 위험한데 수위를 좀 낮춰야 돼. 어쨌든 남자는 못생겨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남들 다 얘기한 거죠. 쟤는 너무 못생겼다. 막 제가 못생겼다 하니까 걔가 상처를 입은 거야. 상처를 입은 건데 어떤 못된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지. 너가 양잿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타고 남은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잿물, 재 가지고 하는 걸 양잿물이라고 하는데, 양잿물이 이제 보통 그게 빨래 같은 거 할 때 표백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양잿물을 끓여서 그 빨래 같은 거 담으면 때 같은 게 좀 빡져요. 그러니까 양잿물을 네가 얼굴에 수시로 세수로 하면 그 피부도 백옥 같아지고 예뻐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잿물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보세요. 왜 빨래가 하얘지겠어요? 거의 표백제예요. 양잿물을 언제 또 쓰는지 아세요? 사약으로 내릴 때 써요. 근데 그 미친 새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난 예뻐져서 장가를 갈 거야 이런다고 먹어. 양잿물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세수를 한 거예요. 얼굴에 락스를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얘기한 거죠.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녹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저 새끼 왜 저래? 점점 더 못생겨져. 이러니까 나 더 열심히 예뻐질 거야. 이러면서 막 하루에 3번씩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봤더니 뭐야? 얼굴이 아예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뭐야? 달걀 귀신이야. 달걀이 뭐 예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 달걀 귀신이 육육을 나. 근데 달걀 귀신 보통 귀신들은 좀 험한 데 있어요. 종가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나갔었고, 왜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나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몸알굴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종갓집 영감님은 어떻게 했는데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종갓집이 세모군환을 잡아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51번을 풀 건데 51번을 풀기 전에 자 얘기합시다. 자 거기에 지금 몇 번 보실 거냐면 1번에 자부심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시기심 동그라미, 4번에 존중 동그라미, 5번에 선망 동그라미. 자부심, 시기심, 선망, 존중. 자 보세요. 자 자부심, 시기심, 선망, 존중이라는 거 다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상대는 그쵸,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존중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고, 선망한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예요. 그 다음에 시기심도 뭐예요? 시기심. 자 여러분들 그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칠까요? 초롱이가 맨날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자 두현아, 초롱이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계세요? 시기하세요? 아 그렇지 않대요. 그럼 초롱이는 뭐예요? 두현이에게 워너비가 아닌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시기심이 뭐예요? 제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란 단어는 세모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기심의 그 감정 안쪽을 들여다보면 제가 부러워야 돼요. 맞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자부심도 뭐예요? 제가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부심과 시기심을 어떤 대상한테 갖고 있다고 할 때, 어떤 대상을 자부심을 느낀다는 건 보통 내가 낳은 애가 졸라 예쁠 때죠. 애 봐라, 약간 라이온킹처럼. 자, 내 애 봐라, 존나 예쁘지. 이런 거가 이제 자부심. 근데 내 애는 달걀 귀신인데 저기 우리 집 옆집 애는 뭐야? 졸라 예쁜 거야. 그럼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시기심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원하는 말은 뭐냐면 자부심, 시기심, 선망, 존중 모두 상대방을 굉장히 긍정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51번에 보세요. 이 집 지손들이 거미 핥아지듯 흩어나간다. 일단 여기서 종가가 세모죠. 그럼 우리 이걸로 뭘로 볼 거야? 세모는 자부심이다? 동그라미다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풍자라는 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풍자, 오늘의 핵심 단어인데요. 풍자라는 말은 그쵸, 풍자. 여러분들이 아는 풍자는 그 제가 아는 풍자랑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 알아요, 초롱이? 풍자. 맞아요. 풍자 또간집 아시잖아요. 근데 풍자를 풍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뭐 그래서 제가 유명한 강의 못한다 했죠. 풍자를 풍자한다 생각하시면 풍자는 비판이에요. 아니면 약간 조롱하는 거.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자는 뭐다? 어떤 애를 싫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다. 그럼 얘는 4개랑 의미가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종가를 풍자한다, 종가를 비판한다, 종가를 싫어한다. 됐습니까? 그럼 3번 보세요. 종가에게 시기심을 느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물론 전 종가가 부럽죠. 종가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일도 안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았대잖아요. 졸라 부럽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수능이에요. 그쵸?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크게 원해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초롱이한테 초롱아 오늘 돈이 없으니까 저기 마트에 가서 라면을 5봉지 훔쳐오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죠?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나쁜 얘기가 없어요. 맞잖아요? 공부해라. 뭐 나쁘죠?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적으로 나쁜 걸 엄마들이 시키지 않잖아요. 그쵸? 어디 가서 엄마가 저 패고 와라 이런 얘기 해요? 제 교정기를 뜯어버려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희가 나쁘게 크게 원치 않아요. 맞죠? 그리고 수능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원하지 나쁜 걸 추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종가를 보면 종가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면 너네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하고 비판하길 바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보시면 모말굴림, 동네 사람들을 곧잘 잡아다 모말굴림 시키고 줄일 때 앵긴다는 거 세모고, 시기심, 부럽지 않다로 보셔서 얘도 틀린 말. 4번에서 아무런 재주를 물려받지 못했다. 세모, 종가를 존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에 종가 선망,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물론 부럽지만 그것은 이제 수업을 떠나와서 부러우신 걸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 나시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54번에 또 살짝 보세요. 54번에 나를 보실 건데, 자, 나에 대해서 4번째 줄과 5번째 줄에 있거든요. 그쵸? 나에서 화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읽어보시고 보기에서 별표되어 있는 거, 시가 완벽해지기 위한 재료 무엇과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별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조교재에 있잖아요. 그 빈칸도 한번 채워보세요.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네,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 54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네? 보조교재는 아, yes, 복사해. 있을까? 뭐 어쩌지? 일단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해보세요. 오늘 현대시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수능 특강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궁금하신 분 있던데, 그 3월 그 명절 전 일요일에 수업을 하느냐?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3월 1일에 하느냐? 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느냐? 울지 마시고, 아 모르겠어요. 약간 좀 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바쁜 때 쉬라고 하거든요. 제일 바쁜 때가 언제냐? 4월 말이 제일 바쁘죠. 왜요? 중간고사 보시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뭐가 있냐면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물론 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 주 쉴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3월 모의고사 전에 쉬는 게 별로 좋진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월 모의고사 전에 수업들이 다 있어서 일단 최대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좋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프린트가 됐겠죠? 잠시만요. 실제로 저는 나가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객관적이에요.
나오냐면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는 노래가 필요한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상처가 깊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려는 게 뭐냐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시가 완벽해지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한 건데 근데 노래를 넣고 나니까 문제가 뭐예요?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가 완벽해지기 위한 재료는 처음에 노래 첫 번째 칸에 쓰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쓰시고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 상처가 깊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보기를 분석한 거죠. 제가.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가실 거냐면 나시를 가겠습니다. 나시에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 52번에 나를 읽고 나서 풀어보세요. 스스로. 자, 그러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언제 시에 노래가 들어갔는지 언제 상처가 깊어졌는지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넣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읽으시고 52번까지 한 문제 푸시는데 시간 한 3, 4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sorry. A는 네 번째 줄에 막상 목청을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를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가 A고요. B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가 B예요. 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아주 당황했어. 천천히 하세요.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오래 생각해보세요.
보시면 한번 해보죠. 제가 이건 좀 꼼꼼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읽겠습니다. 처음에 줘요. 우리는 일단 시에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나의 첫 번째 주에서 전제를 줍니다. 노래라는 건 심장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뇌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 줍니다. 그리고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용이 노래로서 엎드리게 했지만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목청이 없는 가사니까 목청과 가사는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목청이 노래에 가까울지 가사가 노래에 가까울지를 생각하셨어야 된다고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외계인이에요? 뭐예요? 오마이갓 뭐예요? 아씨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아 여기 있다. 그래요? 아씨 깜짝이야. 그래요 여러분? 저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당황했네. 목청과 가사 중에서 굳이 따져야 된다면 저는 목청을 노래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사를 이야기로 하겠죠. 그쵸? 그렇게 해요. 그럼 보시면 노래가 없는 이야기는 힘이 없다.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노래가 뭐예요? 가사는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A 부분은 어떻게 볼 거라고요? 저는 A는 노래가 없는 이야기는 뭐다? 힘이 없다. 이 정도로 봤을 거라고요. 맞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처용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밑에 이야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사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에 가리라. 근데 여기는 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A와 B를 볼 거니까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노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드디어 B에서 어떻게 해요? 심장의 박동. 여러분들의 그 시대는 아니겠지만 2PM 아세요? Can you be my heartbeat? heartbeat 모르죠?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 초등학교 이름 나이가 나오네. 초등학교 때 헐트비트 알아요? Listen to my heart 아세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면 집에 가서 저번 주에 판타스틱 베이비를 보셨다면 이번 주에는 허트비트를 가서 보세요. 가면 막 잊어야 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심장의 박동은 이야기보다 노래에 가깝다는 거죠. 왜요? 박동이잖아. 박자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라고 한다니까 드디어 B에서 뭐한다? 노래를 넣었구나 보시면 되는 거죠. 노래를 넣었구나.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노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뾰 뭐 넣어야 돼요? 이야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왜요? 선생님 보시면 이야기가 상처가 깊어질 때 보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미 이야기가 있는데 왜 넣어야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가 없는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완벽해지려면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한데 뭐라는 거예요? A에서는 노래가 없는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넣었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상처가 깊어지겠죠? 그럼 이야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 덧나 라고 해서 이야기의 노래의 단점이 뭐라고요? 쉬 덧나 라고 나왔죠.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야기 필요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면 뇌수와 심장이 아까 뇌가 뭐라고요? 뇌수가 이야기와 심장 노래가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쵸?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시를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A는 보세요.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때 A에는 뭐가 없어요? 노래가 없다니까요. 그쵸? 그쵸? 그래서 A는 노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A도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이 아니라고요. 그쵸? 노래가 없어요. A에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연결된 상황이라고 할 때 역시나 뭐라고요? 노래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C는 여기 A에서 C는 노래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요. 맞죠? 근데 B에서는 뭐는 넣어준 거야? 노래는 넣어준 거야.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아직 뭐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 여러분들 3번에 그래서 뭐라고? B는 이야기가 연결된 게 아니다. 이야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4번에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몰라요. 지금 뭔 소린지. 근데 보세요. 5번에 이야기의 도입? 아니다. A는 뭐다?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요. 4번. 그래서 4번을 해설해드리면 B는 노래가 주는 감동을 넣었다. 뭐예요? B는 노래가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는 노래가 들어간 상태다. 그래서 A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B는 노래가 들어간 상태.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푸시는 거고 실제로 52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요즘 수능에 가까운 유형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53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뭐 하실 거냐면 53번에 1번을 보시면 뭐뭐를 통해 끊으세요. 53번에 1번 보시면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가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선을 통해 끊으시면 A는 이거잖아요. 그쵸? A는 뒤에가 뭐예요? 감각적이다. 이거죠. 그쵸?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법을 쓰려면 뒤에가 긍정어 부정어가 나와야 된다. 그쵸? 근데 1번은 뭐라고 나왔다고요? 뭐뭐를 통해 감각적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감각적이라는 긍정어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야? 동그라미 세모 못 써요. 그쵸?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도 한번 보시면 뭐뭐를 통해 뭐예요? 종가의 분위기. 근데 분위기라는 말에 긍정어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세모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를 쓸 수 있는 선지와 쓸 수 없는 선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를 못 쓰는 선지들은 여러분들 일단 냅두세요. 그럼 3번도 볼까요? 3번 보시면 뭐뭐 하면서 뭐뭐를 활용하여 라고 나왔죠? 뭐뭐를 활용하여 어렵다. 얘도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가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4번도 뭐예요? 비교하여 주제 구체화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 5번 뭐 통해 불변성 그 다음에 뭐야? 통해 영속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깡패 선지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시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무슨 감각이 있다 했지 여기다? 아세요? 최소한 C는 뭘로 봐요? 여러분 C 냄새로 봐요? 이 C는 종가에 관련된 시고 그럼 너는 지금 무슨 재주를 떠내야 되지? 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재주면?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서 글을 다 읽을 수 있다. 종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영민이의 재주면 제가 어떻게 뭐 신기한 쇼쇼쇼에 데려가서 뭐 제가 어디 뭐 서커스단 그런 데 데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C는 뭘로 봐요? 그쵸? 시각으로 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C에서 감각적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깡패라고 했어요. 왜 깡패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선지일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의 본문을 갖고 오더라도 그 시는 모두 감각적이에요. 왜? 이 시는 시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번은 어느 부분의 통해를 갖고 오더라도 감각적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이라고 할 때 이 시는 종가에 관련된 거고 감각은 시각이니까 맞다고요. 이해되세요? 2번도 뭘까요? 여러분 시가 분위기가 없는 시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2번도 어떤 걸 통해서 종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종가는 이 글의 주제고 분위기라는 말 역시 뭐예요? 깡패 문항이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갖고 오더라도 종가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3번은 깡패 문항은
않는데 3번 보시면 그러다라는 시상전환 표지를 사용해서 근데 우리 54번의 보기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시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뭐라 그래요?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말하는 시가 어렵다 라고 하니까 아 보기에서 그 얘기 봤는데 해서 얘는 뭐예요? 보기로 비문학처럼 푼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주제를 구체화. 여러분 주제가 없는 시가 있어요? 없죠? 주제도 뭐예요? 깡패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3번, 5번만 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죠. 불변성, 영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도연아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있어요? 누구요? 아 죄송 뭐라고? 아 필릭스. 아 저도 필릭스는 알아요. 아 다행이네요. 내가 아는 그가 나와서 알아요. 그뭐 신발끈 풀렸을 때 오 땡큐 하는 애죠. 아, 땡큐. 자 그래요. 그럼 필릭스가 영속성이 있길 바래요. 아니길 바래요. 그 단어를 알아야 푸는 거죠. 영속이 뭘까요? 영원히. 아 그쵸 영원히. 그래서 영속성, 불변성도 뭐야? 불변성. 그쵸?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필릭스는 불변하길 원하고 영속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길 원해요? 아 그래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소리예요. 불변성 뭐라고요? 단어 어휘 알아두세요.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영속성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에 지금도 이제를 통해서 가를 한번 가볼까요? 가. 지금도 해서 가에서 보시면 가에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귀찮지만 찾아보세요. 지금도 찾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우연아 어디 있니? 지금도 나 찾고 있어. 아 그래요? 중과 D랑 옆에 아래서 6번째. 그렇대요. 멋진 친구들. 잘 찾았어요. 제가 늙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그 끝쪽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그쵸. 지금도. 자, 제가 문장을 할 테니까 완성해 보세요. 넌 어렸을 때 코를 파먹더니 지금도 파먹는구나. 그쵸. 자, 필릭스한테 얘기한 거죠. 너는 예전에도 잘생기더니 지금도 잘생겼구나. 그럼 뭐예요? 지금도라는 건 불변성이 맞죠? 이해되세요? 얘나 지금이나 지금 도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한국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거기 좀 찾아주세요. 그 뭐 찾아야 되냐? 이제 찾아보세요. 이제 또 어디 있어요? B 위에 있대요. B 위에. 그래요. B 위에. 아 그쵸.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할게요. 자, 예전에 난 못생겼지만 이제 잘생겨질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야? 너는 어제도 콧구멍을 파더니 이제 뭐예요? 이제 파는구나? 라고 안 하죠. 이제는 뭐예요? 뒤집는 거예요. 아시죠? 나는 어제는 똥을 먹는 개였지만 예시가 이제 뭐야? 달라질 거야. 보통 이제라는 말 뒤에 달라질 거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보세요. 영속성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휘가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안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다? 53번에다 5번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5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섞인단 말이에요. 이거 1번, 2번, 4번은 볼 필요도 없는 선지였고 3번은 뭐예요? 보기를 통해서 그렇다 했지 보는 거고 5번은 뭐예요? 어휘 문제예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서 나오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선지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54번 볼까요? 54번. 자, 54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세요. 54번에 1번부터 5번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뭐 힌트는 안 드릴까? 풀어보세요. 우리 분석 다 해봤으니까 가도 분석했고 나도 A도 B 해서 분석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혹시 모의고사 프린트 없으신 분? 없죠?